오늘의 영화는 문라이트입니다. 나온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는 영화인 미키 17이나 브루탈리스트가 아닌, 다른 좀 옛날에 나온 영화죠. 거의 지금으로 치면 한 8년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8년이나 된 영화를 이렇게 지금 영상 소재로 사용을 하느냐? 사실 좋은 영화는 시기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늘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시기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브루탈리스트나 미키 17 같은 영화도 굉장히 좋은 영화이지만 그래도 사실 문라이트를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보고 좀 생각 정리를 해본 다음에 그리고 사실 브루탈리스트와 미키 17에 대한 생각 정리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문라이트를 생각 정리가 끝난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문라이트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문라이트를 감상해 주시길 강력하게 강권합니다. 문라이트는 굉장히 정적인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주인공 샤이론의 내적 갈등은 굉장히 휘몰아치면서 영화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첫 씬의 롱테이크 씬을 보고 후안이죠. 후안이라는 사람은 주인공인 그 샤이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리고 이 후안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마약상황이 빙글빙글 돌면서 좀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데 제가 볼 때는 문라이트란 영화는 어쨌든 흑인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흑인에 대한 얘기예요. 감독 베리 젠킨스도 흑인이고요. 주연들 대부분이 흑인입니다. 이 영화는 어쨌든 흑인을 다루고 있고 종적으로 결국에는 흑인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롱테이크 씬을 이렇게 카메라를 빙글빙글 돌면서 찍는 씬에서 후안과 그 후안 밑에서 일하는 그 마약상 마약상이자 등대지기 같은 감시원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카메라를 빙글빙글 돌게 찍으면서 어떤 후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도 자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영화가 결국에는 흑인의 어떤 쉽게 말하면 유리천장인데 이미 그 이상으로의 어떤 자신의 어떤 내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뤄냈다 해도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보면 큰 거시적인 발전이라 할까요? 네, 직업이 양지의 직업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영화는 흑인에 대한 영화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첫 장면이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흑인에 대한 존재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멜로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장담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어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고요. 성장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흑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다. 무슨 힘이 인간을 존재하게 하느냐 라는 것을 다룬 영화가 바로 이 문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라이트는 총 3개의 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1부가 리틀, 2부가 샤이론, 3부가 블랙인데 이 각 부의 이름이 뭐냐면 각 부의 제목이 부제죠. 그러니까 주인공 샤이론의 별명이나 이름입니다. 리틀과 블랙은 별명이고요. 샤이론은 본명인데
각각의 좀 정체성, 각 부마다, 1, 2, 3부 각각의 부마다 이 주인공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존재론적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리틀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내가 리틀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고, 또래에 비해서 좀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따돌림에 대한 상처, 그리고 뭐 당연히 어머님에 대한 상처도 있었겠지만, 각 부는 결국에는 이 주인공의 각각의 존재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이 좀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불리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일부 리틀 시기에는 자신이 리틀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어떤 별명에서 오는 자신의 존재론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이고, 2부 샤이론에서는 샤이론,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어떤 그 성적 취향을 타고 났는지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고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샤이론에 담겨 있는 것이고, 3부에서는 자신이 흑인으로서 그 범죄를 지었지만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나가는 그 케빈에 대한 그런 어떤 대조되는 부분을 통해서 자신이 과연 이 흑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자신의 내적 갈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3부의 제목이 블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마다 그 주인공이 어떤 시기마다의 그런 어떤 상처나 시기마다의 갈등이 있을 건데, 그런 쪽에서 그런 자신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확립해 나가는데, 그리고 그 확립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갈등이나 상처들, 고통들, 그런 것들과 관련된 제목이 바로 각 부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틀이고 샤이론이고 블랙인 거예요. 각 부마다 각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시기 상처가 살짝씩 다릅니다. 1부에서는 친구들의 따돌림과 어머님의 사랑의 부재가 있을 것이고, 2부에서는 이제 어머님의 사랑의 부재는 좀 익숙해졌어. 근데 이제 2부에서는 어떤 게 나와요? 성적 취향이 나오는 거죠. 성적 취향.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3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됐는데, 그리고 경제적 자립도 이뤄냈고, 어머니에 대한 용서도 해냈는데, 결국 자신은 아직까지 흑인 사회에서 범법자로 살면서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운명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갈등, 고민이 이제 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제가 그렇게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존재를 다루는 영화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수자를 대하는 어떤 시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영화 주인공을 소수자로 잡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누군가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 네. 그것의 중요함은, 그리고 결국엔 그 힘은 누구를 어떻게 부르냐 라는 것에서 온다 라는 것이 이 영화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는 또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지금 좀 그 재밌는 부분을 좀 이렇게 타고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리틀의 일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의 리틀은 어머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또래 친구들에게 좀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후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후안이라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죠?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부모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안이라는 사람이 대신해 줍니다. 즉 부모의 역할을 후안이 해준다 라는 건데,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등장한 부모 같은 존재예요.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 같은 존재이고 재밌는 게 이런 부모와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돌봐주던 존재를 분리함으로써 당연히 더 극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건 뭐 지금 뭐 나중에 말씀을 드려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그 영화에서 1부와 2부 사이 그리고 2부와 3부 사이에 빨간 빛과 파란 빛이 나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뭐냐? 저는 사실 그걸 처음 보고 경찰차의 사이렌인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차의 사이렌이고 경찰의 감시를 받고 경찰의 어떤 억압을 받는 흑인들. 네, 제가 이 영화는 흑인 영화라는 것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거기서도 있는데 그럼 그게 경찰차 사이렌에서만 끝나냐는 아닙니다. 이 영화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네, 우선 후아는 샤이론에게 리틀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자신의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전달해줍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자신이 어릴 때 흑인들은 달빛을 받으면은 파란색이처럼 보인다. 피부색이 파란색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상황이죠. 이 흑인이라는 인종이 이 사회에서 굉장히 억압받고 질타받고 크게 뻗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문라이트라는 달빛, 이 달빛은 모두가 공유하는 겁니다. 개인이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흑인들은 달빛을 받으면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문라이트를 받으면 모두가 다 파란색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단의 이야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확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개인이 해준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가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돼버린다. 근데 그것이 소재가 또 문라이트예요. 달빛. 모두가 그 달빛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또 소재를 잘 사용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색이 있고 빨강색이 대조가 되는데 빨강색은 핏줄로 볼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 샤이론의 친모죠. 친모는 같은 핏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같은 피인데 과연 너가 나를 버릴 수 있겠느냐? 라는 논리인 거예요. 샤이론의 엄마, 친모의 논리는. 근데 그것이 정작 우리를 존재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힘은 문라이트와 같이 모두를 감싸고 포용하는 힘. 비록 그것이 어떤 종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이 지고 해가 뜨면 우린 다시 흑인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 아주 작은 힘에 주목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는 되게 그런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샤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샤이론 2부는 더 재밌죠? 여기서도 좀 주목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데 1부에서는 샤이론이 엄마를 찾아볼 때의 시점 쇼트와 그때 시점 쇼트는 2부에서 한 번 더 나와요. 뭔 말이냐면 1부에서 이게 2부 샤이론 고등학생 샤이론이 엄마를 바라볼 때와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볼 때, 어릴 때의 샤이론, 유년기 시절의 샤이론이 엄마를 바라볼 때가 같은 시점 쇼트를 사용을 하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놀라운 점은 리틀 일부에서 샤이론이 후안을 바라볼 때는 시점 쇼트가 샤이론의 키에 맞춰집니다. 샤이론의 키. 뭔 말이냐면 후안을 전체적으로 잡지 않아요. 살짝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어린아이의 높이에서 후안과 그 집을 바라봅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뭘 알 수 있냐면 샤이론과 친모 사이의 그 대립은, 거기서의 갈등은 애진작 유년기 때 형성되지 못한 친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년기 때 오히려 친모의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친모와 후안 사이의 관계가 유년기 시절에는 달랐다. 유년기 시절에는 친모가 아니라 후안과 테레사가 오히려 자신의 부모 같다라는 얘기예요. 부모 같았다. 그 시점 쇼트를 보면 이미 그러고 나서 청년기로 성장을 한 뒤에 이미 청년기에 이 샤이론이 친모를 바라보는 입장은 유년기에 샤이론이 친모를 바라보는 입장과 다릅니다. 자신은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루어냈고 어느 정도 이 집안의 사정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샤이론은 자신의 그 친모를 진짜 부모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 서로 다른 시기의 시점 쇼트를 통해서 결국 부모라는 것도 누군가를 존재하게 하는 그 작은 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다든지, 그리고 그런 존재하게 하는 힘이 각 시기별로 달라요. 어릴 때는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좀 자라서 고등학생 같은 청년기가 됐을 때는 경제적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예, 그 개인의 취향을 존중을 해주고 얽매이지 않게 하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각 시기별로 누군가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역할이란 것은 사실상 그 샤이론이 고등학생 되고 나서는 그때는 후안이 죽잖아요. 근데 가끔씩 테레사의 집에 찾아갑니다. 자신의 정신적으로 부모였던 사람이 죽고 여전히 자신의 친모가 자신을 괴롭게 하면, 자신을 힘들게 하면 테레사의 집으로 가서 잡니다. 테레사의 집으로 가서 자는 것도 이제 그런 거죠. 그 시기에는 부모라는 존재는 그 정도의 그 지원, 그 정도의 어떤 힘, 용기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기마다 누군가를 존재하게 하는 힘은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점이 또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되게 재밌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또 샤이론에는 또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케빈이라는 사람이, 물론 리틀에도 등장을 하지만, 이 케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리틀에게 있어서 후안 못지않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우선 리틀 때 케빈과 샤이론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유년기에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한 방 먹여줘라, 복수를 해라 라고 케빈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둘이 뒹구는 그 장면이 나오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말이 샤이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고등학생으로 진학을 하고 어느 정도의 성장과 성적 취향을 알게 된, 자신의 취향과 성격에 대해서 좀 확신이 든 상황. 물론 거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 정체성을 좀 찾아가는 상황에서 케빈이 자신이 동급생과
관계를 맺었다,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말을 듣고 샤이로는 성관계를 하는 여자의 얼굴과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케빈의 얼굴에 주목을 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자신의 지금 취향이. 그런 상황에서 케빈과 함께 그 해변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둘이 입을 맞추게 되죠. 네, 굉장히 섹슈얼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샤이론에게 케빈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자신의 취향을 그리고 자신의 성향을 확신시켜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리틀에게는 후안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 돼준 존재가 후안이었다면, 2부 샤이론에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힘이 테레사도 아니고 자신의 친모도 아닌 케빈이 되는 거예요. 케빈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기에 존재하는 힘의 종류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다르고, 각 시기에는 어떻게 그 존재하게 하는 힘을 주어야 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힘의 종류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부에서는 후안이었고요. 후안과 테레사였고요. 2부에서는 그게 케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기별로 딱딱딱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시기별로 강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 시기에 벗어났어도,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스며들어가게 하는 그런 힘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1부에서 후안과 테레사가 그렇게 리틀을 도와줬다. 그렇지만 2부에서도 도와주죠. 3부에서도 블랙은, 즉 샤이로는 그렇게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내고 몸도 강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독립을 이루어내는 상황에서도 테레사를 가끔씩 찾아간답니다. 물론 그때는 테레사를 화면으로 보여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그 정도 독립을 하게 되면은, 그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 누군가, 즉 테레사에 대한 것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유년기 시절에 그 어떤 자신을 존재하게 해줬던, 위로해줬던 그 힘이 그 시절까지, 그렇게 성장하고 나서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 빈도가 각 부마다 다른 겁니다. 각 부마다 다른 거. 케빈도 마찬가지고. 3부에서는 케빈과 블랙 사이의 관계죠. 중요한 것은. 근데 1부에서는 케빈이 한 번 딱 등장해요. 한 번. 그 공놀이를 하면서 한 번 딱 등장합니다. 물론 그 전에 뭐 학교에서도 등장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중심적으로 각 시기별로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힘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어느 한 시기에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도움이 다른 시기, 내가 성장을 이루고 난 시기에 그 도움의 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그럼 결국에는 뭘 의미를 하냐면, 자신을 존재하게 해줬던 그 힘은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평생 간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 그 조그만했던 힘이 차곡차곡 모이고 다른 힘과 연결돼서 시너지를 만들고 결국에는 나를 성장시키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결국에는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보는 건 조금 과잉 해석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에는 내가 생존하게 해준다. 그 작은 힘들이 모이고 그것들이 시기가 지나가면서 나는 어느 부분에서 성장을 했어. 하지만 이 부분에선 성장을 하지 못했어. 근데 내가 이 부분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또 성장을 했어. 그러나 또 이 부분은 성장을 못했어. 근데 이 부분에 성장을 했어. 그러면 이전에 나의 성장을 도와줬던 그 대상, 그 존재, 그 사람들은 잊혀지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생존하게 하는, 누군가를 삶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작은 힘이다. 후안과 테레사에게 있어서도, 물론 후안과 테레사가 굉장히 부모 같은 역할을 했겠지만은, 영화를 쭉 보면은 후안과 테레사도 결국에는 지나가는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역으로 후안과 테레사에게 있어서도 리트는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핏줄은 그러지 않아요. 친모는,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고 고되게 했던 친모는 각 부마다 꽤 비중 있게 나옵니다.
나오는 씬들을 보면. 그렇다는 것은 자신의 핏줄이다 이런 걸 이런 것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생존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힘든 나를 생존하게 해주는 그 자그마한 힘, 그 자그마한 힘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주는, 그걸 그 힘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존재를 이어나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결국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네, 라는 것이죠. 케빈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 샤이론과 케빈의 에피소드만 봐도 케빈에게 있어서 샤이론은 잊혀졌던 존재였어요. 잊혀졌던 존재였는데 그 일련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상황이죠. 후안과 테레사에게도 있어서 리틀은 잊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자식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잖아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키워왔고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네. 자신이 그걸 진정으로 어떻게 그런 어떤 진심이 닿는 존재가 아닐지라도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보호해주고 위로해주는 대상이 아닐지라도 그런 보호와 위로를 받는 대상은 어찌됐든 존재하는 힘을 얻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라이트는 그 작은 힘에 주목하는 영화입니다. 작은 힘에 주목하는 영화. 네. 그리고 지금 문득 생각난 건데 이 물라이트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잔잔히 파도치는 바다에서 후안과 리틀이 물장난을 치는 장면이죠. 그 장면도 시점 쇼트가 그 리틀에게 맞춰져 있어요. 네. 친모가 외간 남자와 마약을 하고 그 마약을 하다가 이제 리틀한테 들켰죠. 그래서 그 외간 남자와 친모가 거리로 나갑니다. 마약 사러. 거기서 후안을 만납니다. 그 다음날 리틀이 후안을 찾아갑니다. 그때 시점 쇼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틀의 시점 쇼트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좋은 영화입니다. 씬 배치를 통해서 그 시점 쇼트의 의미를 확 불러오는 거죠. 관객들로 하여금. 그런 시점 쇼트를 봤을 때 관객들이 이게 이런 앞에 이런 그 플롯들이 쫙 나오고 그래서 시점 쇼트가 이렇게 탁 등장하는구나.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어찌됐든 이 영화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존재에 대한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3부 2부에서 또 한 얘기 더 할 수 있는데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존재하게 해줬던 케빈,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이 위태위태한 자신의 상황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존재론적인 힘이 되어줬던 케빈이 어떤 피해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케빈이 나를 물리적으로 때리더라도 어쨌든 이 케빈은 자신을 존재하게 해줬고 그리고 케빈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영화적으로 나옵니다. 케빈의 표정이나 그런 것이 케빈의 어떤 자의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영화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새삼 내가 일어설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자그마한 대화나 물론 케빈과 샤이론의 관계에서 대화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그 입맞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도움을 줬던 사람을 이용했다라는 것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샤이론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대상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렇게 보복을 가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새삼 정말 이 존재라는 것이 감독이 그 힘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주 좋은 장면이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클리셰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장면들이 클리셰가 아니게끔 하게 하는 그런 힘이 이 영화에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 이제 3부 블랙에서는 자신이 어떤 신체적 성장도 이루어냈고 정신적 성장도 이루어냈고 경제적 성장, 자립도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용서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 여전히 흑인으로서의 그게 좀 남아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 3부의 블랙이란 존재의 의미는 흑인으로서의 존재가 좀 더 강하다고 봐요. 네. 케빈과 샤이론에 대한 관계보다는 샤이론이 흑인으로서 케빈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동경이죠, 동경.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케빈도 나쁜 일에 휘말려서 교도소를 갔다가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타인들과 잘 어울려서 잘 살죠. 근데 샤이로는 교도소를 갔다 나와서 여전히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신의 유년 시절에 어떤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되어줬던 후안과 같은 직업을 가지게 돼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 후안의 그 샤이론의 성장 이후의 직업은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더라도 흑인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3부의 제목이 블랙이다. 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3부의 제목이 블랙이라서 그래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1부에서 나왔던 그 블랙이 블루로 보이는 그렇게도 이 3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성장과 어떤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나서 우연하게 케빈에게 연락이 오고 자신의 어떤 어머님에 대한 용서도 끝냈고 무언가가 되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던 거죠. 뭐가 케빈과의 관계가. 왜? 케빈과 전화를 하고 나서 몽정을 하잖아요.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마음 깊숙한 곳에 빈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케빈이라는 빈 공간이. 근데 그 케빈이라는 빈 공간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고 심지어 결혼도 했고 자신과는 다른 행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소수자입니다. 흑인이고 동성애자고 그런 소수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정상적으로 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케빈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죠. 화도 납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엔 그 비어있던 그 빈 공간이 있던 그 케빈이라는 존재. 물론 케빈과 입맞춤을 하지 않더라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빈 공간을 마지막에 케빈과 이렇게 보내면서 네. 실제로 영화에서는 뭐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나오지 않죠. 그런 섹슈얼적인 장면도 나오지 않고 그냥 케빈이 샤이론을 안고 있는 샤이론이 케빈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겉으로는 되게 다 존재가 지금 좀 완벽하게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케빈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돼버렸고 자신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흑인, 성소수자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평범한 사람이 돼버린 케빈에게 어떤 이젠 동질이 아니라 이질적인 감성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질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은 이제 평범하게 가는구나. 여자와 결혼도 했고 평범하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샤이로는
크게 뭐 당연히 좀 화도 나고, 왜냐하면 자신은 케빈을 유년 시절에 좋아했다라는 것처럼 이 몽정이라는 것도 어떤 그런 볼 수도 있는데, 어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고 그 정도의 정신적 위로를 받아낸다, 마지막 장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샤이로는 케빈에 의해서 성장을 하게 됐다. 네. 지금 제가 그 대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마지막 그 시퀀스에서 대사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사실 영화를 보는 것에 있어서 그 대사 하나하나 가지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영화를 딱 봤을 때 그 드는 느낌이 더 중요하다. 정성의 평론가의 말처럼. 네. 그래서 약간의 그 변화나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랬지 않았을까요? 둘이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떤 케빈이 샤이론에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는 삶의 행복함,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파를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흑인, 성소수자, 마약상, 굉장히 평범하지 않죠. 위험하고. 그런 상황,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샤이론을 위로하는 대사를 했지 않았을까?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서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고 정신적인 위로와 공감을 받아내면서 한 번 더, 이젠 앞으로의 남은 성인으로서의 삶, 완전한 독립과 자립을 이루어낸 이후에 마음 한켠에 비어있던 공간을 메우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씬은 리틀이, 해변가에 서 있는 리틀이 바닷가를 쫙 보면서 달빛이 비쳐요. 화면이 굉장히 파랗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수자뿐만 아니라 소수자만 존재하는 힘이 없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신이 어떤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우뚝 설 수 없는, 우뚝 서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두 발을 딛고 곧게 설 수 있는 힘은 물라이트와 같이 모두를 포용하는 힘. 그러나 달빛은 햇빛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작은 힘. 그러니까 그 힘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굉장히 작은 호의겠지만 받는 사람들은 그게 크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화가 달빛을 소재로 누군가를 존재하게 하는 힘을 말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라이트는 굉장히 좋은 성장 이야기고, 뭐 사랑 이야기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영화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존재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마지막에 그 달빛이 리틀을 비추면서 리틀이 우리를 딱 바라보죠. 그 달을 보다가 우리를 쫙 바라봅니다. 모두가 리틀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어떻게 존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른다. 어릴 때 올 수도 있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에 올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끝났다. 성장이 이루어졌다. 라는 시기에도 올 수도 있습니다. 성장의 방향은 다 모두 다른 것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내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고, 걸어나가는 것도 안 되고, 두 발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존재인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기서 갈팡질팡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큰 필요가 없다. 핏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돈 이런 거 필요 없다. 달빛처럼 햇빛이 아닌 은은한 달빛, 그 작은 힘이 결국에는 흑인을
흑인의 피부를 파랗게 보이게 해주는 것처럼 그 모두를 그렇게 비춤으로써 모두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힘을 그 달빛이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마지막 씬에서 보여준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이 물라이트, 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샤이론을 연기했던 그 세 명의 배우지만은 저는 후안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다. 마샬라 알리 유명한 배우죠. 유명한 배우고 그린북에서도 나왔고 그린북도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물라이트는 한쪽 방향으로만 보지 말고 다양한 방면으로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섬세한 영화고 결국에 영화가 어떻게 재밌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10점 쇼트나 플롯의 짜임 같은 경우를 봐서 영화가 어떻게 해야 재밌어지는지 같은 이야기를 해도 사실 물라이트처럼 재밌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장르의 영화일수록 네. 특히나 소수자를 다루는 장르의 그 영화일수록 좀 자극적인 장면이라든지 더 직설적인 어떤 표현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고 이 영화의 소재와 주제처럼 이렇게 은은하게 굉장히 그 작은 힘으로 살짝 덮어주는 느낌, 포용하는 느낌이죠. 네, 달빛이 이렇게 쫙 깔리면서 모두를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되게 뚝심 있는 영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누군가를 존재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바로 그 힘은 강한 것이 아닌 아주 작은 힘이다. 달빛과 같이. 네. 물라이트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 꼭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고 정말 좋은 영화고. 그럼 이렇게 이번 물라이트에 대한 감상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